바둑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바둑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강남에서 최고의 강사와 품격 있는 회원들과 함께 하세요. 여기 한 1시간 걸어왔는데 힘들어갖고 잠깐 쉬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요,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있었던 신안에서 있었던 세계 시니어 대회입니다. 제가 2번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우승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첫 판에 탈락을 했습니다. 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요. 상대는 이제 다케미야 구단입니다. 다케미야 구단은 좀 아시죠? 그래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케미야 구단은 나이는 저보다 한 15살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아마추어 공부하고 프로 되고 이럴 때 다케미야 구단이 이제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케미야 구단 하면은 이제 일본 바둑이 이제 가장 전성기 때 있었던 기사인데요. 그 당시가 이제 혹시 기다니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기다니 선생이 제자들을 쭉 배출하면서 일본 바둑이 아주 최고의 전성기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기다니 선생에서 이제 제자들이 뭐 다케미야, 가또, 뭐 이시다, 그리고 이제 고바야시가 나왔고 마지막에 이제 조충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서로 이제 타이틀을 차지하고 또 자기네끼리 뺏기고 차지하고 뺏기고 하면서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인데요. 그 중에서 다케미야 구단이 이제 우주류라 그래갖고 요즘은 거의 안 둡니다. 3연성 바둑이고 세력 바둑을 펼치고 중앙을 굉장히 이제 중시하는 바둑을 보여주면서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일본 프로기사 중에서 아마 팬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만큼 인기를 끌었던 바둑인데 요즘은 별로 우주를 두질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주류나 중앙 바둑은 조금 이제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본 바둑이 거의 이제 좀 모양 바둑이고 실리를 중시한 바둑이었거든요. 근데 다케미야 구단이 갑자기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깨면서 이제 우주류를 두면서 타이틀을 따고 막 성적을 내니까 뭐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예전에 저희들도 다 바둑이 약할 때 일본 기보를 공부를 대부분 했었거든요. 한국 물론 선배님들도 있었지만 일본 기사들보다 이제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기보들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도 다케미야 구단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사하고 한국 기사하고 중국 기사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일본 기사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시합에 나옵니다. 시합에 나오고 공부하고, 계속 바둑을 연구하는, 그런 문화고, 한국은 대체로 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들면은 이 젊은 친구들한테 좀 밀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지도도 하고 외부 활동을 주로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사들이 이제 시니어 기사들 예전에는 보면은 그렇게 강하다 이런 느낌이 별로 못 받았는데 요즘에 일본의 시니어 기사들하고 이렇게 대국을 해보면은 계속 시합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기량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시니어 기사들이 약간 일본 시니어 기사한테 좀 밀리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역시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은 그렇게 막 바둑이 많이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래로 걸쳤고요. 네, X자로 받고 두 칸을 벌렸습니다. 가장 무난한 수죠. 네. 걸치니까 이제 협공을 했습니다. 이 협공 정석은 다 아시죠? 네. 이제 보통 가장 많이 도와주는 거는 3-3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맞게 되고요. 이 정석까지는 다 기억하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로 이을 때도 있긴 한데 거의 잘 안 둡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요. 요즘은 거의 넘어가고 그리고 뭐 이쪽이나 이쪽 이제 다가서는 이런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해설을 보면은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젖혀 있고 한 칸 띄는 게 정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다리 자르러 가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기 뛰어나가서 싸우는 걸 노리는 겁니다. 이 교환을 다 해놓으면 실리는 백이 괜찮은데 다음에 노림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마를 하실 때 백이 조금 두텁다, 싸움을 좀 노려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런 교환을 해주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그냥 이렇게 둘 수는 없죠. 이거는. 네, 이건 나와서 끊으면은 뭐 두 점이나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이걸 둘려면은 돌이 여기가 있어야지 이거 한 칸 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날일자로 가는 수가 오히려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 다가서는 수가 싫어서 여기를 이제 다가서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붙이면 이것도 정석 보셨죠? 네.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수는 이제 끼워서 두는 겁니다. 끼우고요. 여기서도 위로 막을 수도 있고 아래로 끊을 수도 있어요. 아래로 끊는 거는 이제 축이 유리할 때 주로 둡니다. 여기 두고 이었을 때 이제 이 축이에요. 이 축이 유리할 때는 아래로 끊는 수가 유력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축이 백이 좋기 때문에 위에서 막아야 되고요. 네, 이것도 이제 정석입니다. 네, 이렇게 굿자까지가 정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급소가 어딜까요? 이게 백이 만약 둔다고 하면 네, 붙이는 게 급소입니다. 여기가. 네, 이거는 이제 아시는 게 좋아요. 있게 되면은 이거는 끊어요. 끊어서 아주 기분 나쁜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위로 이으면 한 칸을 띱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이 모양도 흙이 굉장히 안 좋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거는 뭐 두 칸이나 세 칸 이렇게 벌립니다. 그럼 이 돌이 세력이 아니고 무거운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붙이는 맥은 이 모양 비슷한 모양에서 많이 나오는 맥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감각적으로 이 붙이는 수가 좋은 수다. 이걸 아시면은 비슷한 모양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이쪽을 붙이면은요. 이제 실리를 주기 싫어서 일로 붙이면은요. 보통 이제 늘립니다. 그러면 흙도 이수가 날까요? 이수가 날까요? 이제. 위로 두는 게 낫죠, 지금은. 그죠? 이게 이렇게 실리가 돼 있다고 하면 이건 아래로 두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이 없지 않습니까? 공격을 할 때는 위로 가 있는 게 낫습니다. 이 돌이 지금 있다는 거는 공격을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돌이 이렇게 나갈 때 위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기 붙이는 수를 인공지능은 두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면은, 일로 막으면요, 이렇게 늘어서요. 여기 넘어가는 거하고, 여기 젖혀서 사는 거하고 맞복입니다. 그러면 이쪽을 막고, 여기를 두면,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한 칸을 띄는 것도 좋고요. 세 칸을 띱니다. 두 칸을 잘 안 띄어요. 한 칸을 띄는 이유는 여기 늘려고 한 칸 띄는 거예요. 늘면은 밀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왜 기분 나쁠까요? 여기 젖혔을 때 너무 모양이 나쁘잖아요. 여기 젖혔을 때 여기 단수축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허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백이 자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쓸 때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들면 젖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이쪽에 돌이 오면은 바로 움직이고요.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두 칸을 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모양 그럴듯하죠. 막상 굉장히 유력한 것 같아요. 이 붙이는 수는요.
예. 이제 대체로 시니어 기사들의 좀 특징이 이제 어려운 거를 좀 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무난하게 나를자로 뒀습니다. 이거는 뭐 가장 무난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쪽 붙이는 수나 이쪽 붙이는 수는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가장 그동안 많이 나왔던 수입니다. 이제 걸쳐가고요. 받아주니까 이제 여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걸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또 붙이고 받을 때 젖히는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정석도 이제 많이 보셨죠? 네. 여기서 이제 실전에서 여길 치고요. 받아주고 네, 넘어가고 뭐 이렇게 먹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먹어서 이거는 흙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늘어서 두는 수가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으면 일로 막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 끊어먹는 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일로 두고 나갈 때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나가면은 이건 백이 안 되죠. 지금 같이 세수인데 여기 끊어먹는 게 있잖아요. 이으면 한 수 부족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백도 이 장면에서는 단수 치고요. 잇고 손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는 여기를 흙이 두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모양이 나와. 이게 그냥 보통 정석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게 지금은 더 좋은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빠지는 게 좋다고 해서 이 장면에서 빠지시면 안 돼요. 예, 여기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면 꼭 뭐 돌 하나 없는데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서 뭐 사부님이 얘기했다고 막 그렇게. 절대 그런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예. 네, 실전에 이제 가장 무난한 정석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배석에서는 흙이 좀 나쁘다고 합니다. 넘고 막고요. 끊어 먹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여기까지 흙에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협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뒀습니다. 똑같이 두고, 네, 여기서도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똑같이 진행되니까 누가 좋을까요? 그냥 감각적으로 맞출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아, 그래요? 흙이 세력. 예. 근데 백이 좋습니다. 예, 흙이 이상하다고. 여기서도 이렇게 호구 치든지 늘든지 하는 정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호구 치는 거 느는 거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호구를 치면은 패가 많을 때는 이렇게 둡니다. 여길 두고 둘 때 이 패감을 패예요. 근데 패감이 초반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호구를 칩니다. 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여기 있는 거보다는 흙이 못해요. 그죠? 여기 있는 건 못한데 그 대신 이제 요거 단수를 안 쳐놓은 만큼 흙은 또 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을 두고요.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나빠요. 이거는요. 이렇게 잡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단수를 치고 때렸을 때 이렇게 요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늘어서 두는 게 이제 보통 정석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도 정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둘 때 보통 패감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단수를 치면 아까하고 차이가 뭐가 나죠? 좀 전 거 하고요.
여기 요 돌 차이예요.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백도 서로 두는 비슷한 정석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흙이 좋은 겁니다. 예, 차이가 이거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고 쳤을 때는 팩가 사반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